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가 대책은 없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물가협회에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추석보다 또 대폭 오를 전망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 17개 시도 전통시장에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요. 네. 실제 올해 같은 경우가 추석 차례상 28만 한 7,1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23만 7,381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1% 이제 상승한 수치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는요 19만 8,610원 해갖고 그때보다 올해 같은 경우 한 44%나 오른 가격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차례상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전통시장에서만 그런 겁니다. 대형마트로 가면 더 오르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크게 오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28개 중에서 23개가 다 올랐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한 5개 정도가 떨어졌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도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보다 한 29%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게 더 많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차례상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대형마트 추석상 비용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드나요? 36만 4,340원 이렇게 조사가 네.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전통시장보다 실제 이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한 21% 더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차례상을 차릴 때는 역시나 이제 전통시장을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네.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계속 이 차례상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제 좀 간소화하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첩반상 수준으로 차려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삼첩반상 하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삼첩반상이 뭔지.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뭐 밥이라든지 국, 그다음에 장류, 김치 빼고 반찬이 3개 아하. 이렇게 이제 삼첩반상 얘기하는데 네. 이 삼첩반상이 차례상 중에서 가장 간소한 겁니다. 네. 3첩, 뭐 6첩, 9첩, 12첩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삼첩반상이 간소화된 건데 이거를 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가도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려도 1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걸까요? 채소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의 중심을 보면은 채소값과 과일류 가격이 사실상 이제 히트플레이션이라 보통 얘기합니다. 네. 폭염 때문에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추석도 좀 빠르게 돌아왔어요. 작년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폭염 때문에 그렇죠. 추석도 빨리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서 이런 채소 가격 올랐고 과일 가격 오르면서 차례상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죠. 지금 보고 있는데 주요 등락 품목 나오고 있죠. 이제 뭐 농산물 같은 경우가 작년 한 해보다 이제는 9%는 올랐고요. 사과가 39%, 그다음에 배가 154% 올랐는데 요거는 7월 기준입니다. 네. 근데 8월, 9월 되면 아마 사과나 배는 오름폭이 좀 둔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작황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햇배와 햇사과가 드디어 이제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8월이나 9월 달 가보면 사과나 배는 조금 오름폭이 둔화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농산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폭염, 날씨 때문에 영향을 준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상기후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10%를 좀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기상 이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상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네.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추석의 상차림도 이런 과일 가격, 채소 가격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히트플레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2달 넘는 폭염으로 가축도 그렇고 어패류도 그렇고 폐사하는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사람 너무 더웠잖아요. 뭐 살아있는 사람도 더운데 가축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는 요번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이번에 그 보면은 국민안전관리 1.1 상황 보고서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기간이 6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가축류 폐사 건도 여기에 같이 보고가 됐습니다. 총 한 105만 7천 마리가 좀 폐사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닭 가금류가 있죠.
59만 6천 마리고요. 그다음에 돼지가 한 6만 마리가 이제 폐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돼지는 땅구멍이 없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염이 오면은 이제는 폐사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양식 어류도 한 56만 7만 마리 등이 이제 폐사를 했거든요. 네. 뭐 양식 어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피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름이 이제는 커졌거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왜 또 문제가 되냐 그러면 사실상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폐사율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밥상 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풍성한 한가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갑 상황이 풍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석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조사도 해봤더니 선물 예산을 10만 원 미만으로 선택한 비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얇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 통계는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설문조사, 그러니까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요. 3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석 선물 구매 의향 조사 이렇게 했더니 사과를 좀 많이 사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25% 정도. 그다음에 소고기, 과일 혼합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보시면 이제 과일 중심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가 좀 많았거든요. 네. 워낙 과일값이 작년에 너무 높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사과와 과일 혼합해서 보면 한 3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과일 중심으로 이제 사겠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예산도 이제 같이 물어봤는데 이제 5만 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 9.5% 응답하셨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25.8%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그렇게 보면 10만 원 미만이 35.3%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 1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29%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가처분소득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만 원 미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물가 비상 상황에 지금 당정이요.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정이 이제 모여서 이번 추석 어떻게 할까 물가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성수품 17만 톤을 이제 공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여름 배추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 배추 이제 비싸다 보니까 지금 비축 물량 하루에 400만 톤을 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 배추도 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과일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핫배와 핫사과와 햇배가 이제 출하가 됐는데 네. 이게 정말 제가 사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을 기다렸어요, 사실. 왜냐하면 네. 8월이 딱 햇사과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시장에 가보시면은 아오리 사과라고 있죠. 네. 그래서 사과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햇사과가 출하가 됐고 지금 농가에 물어보면은요, 이제 생육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번에 이제는 생육이 좀 괜찮아서 작년보다 괜찮아서 가격도 좀 낮아지고 출하량도 좀 많아질 거다. 하지만은 이제는 보통 평균 대비해서 과일 가격은 역시나 높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9%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매년 추석만 되면은 차례상 비용이 뭐 역대 최대로 오른다 이런 얘기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추석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추석 물가 잡기에는요, 일단 기상 이후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부가 뾰족히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 제스처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가뜩이나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출하량을 늘리는 부분 이런 네.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비축 물량을 늘리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는 반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본다 그러면요 6월과 대비해서 0.2% 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지금 쭉 하향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7월달에 2.6%도 사실상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은 네. 한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는 석유류 제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류 제품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소폭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2.6%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2% 물가 기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대로만 조금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변수가 너무나 많죠. 지금 중동 전세도 있겠고 그다음에 유가의 변동폭이 좀 요즘에 커졌습니다. 물론 네. 안정은 되고 있는데 유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는 존재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 기소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전혀 피부에 못 느껴요라고 그러니까요. 하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이맘때쯤이 사실상 기름값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값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요 기름값이 뭐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네. 반대로 본다 그러면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가면은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반대의 기저효과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연말에는 또 기름값이 사실상 또 낮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기름값이 소폭만 올라도 크게 오르는 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의 기저효과가 또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 물가는 향배는 아직 뭐 변수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물가 상승의 잠재적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지금 소금, 설탕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금 가격이 굉장히 좀 오르고 있고 설탕 가격도 이제 크게 뛰고 있는데 네. 뭐 소금과 설탕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2020년과 비교해 보면은요 계속 오름 추세가 보이고 있죠. 뭐 지금 보고 있는 소금 같은 경우는 74포인트나 오를 정도로 사실상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역시나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금은 사실상 인건비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소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설탕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국제 선물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이제는 설탕의 가격도 계속적으로 오름 추세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설탕과 소금, 소비자 물가 상승 추이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식음료 부분에서 이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설탕, 소금, 식음료에 가장 필요한 이제 원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뚜기라고 부르잖아요. 오뚜기 제품에 대해서 네. 이번에 정말 저도 잘 먹는 케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3분 카레 그것도 올랐습니다. 네. 예, 앞으로 또 오를 예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보통 젊은 친구들은 되게 오뚜기 제품 좋아하거든요. 가뚜기라고 해서 근데 네. 이런 제품도 10% 이상 지금 오를 것으로 예고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올해 어쨌든 남아있는 좀 일정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일류 가격은 지금 추세로 본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네. 1년 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황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제 햇사과, 햇과일들이 이제 출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과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과거 1년 전보다는 물가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채소류 가격은 지금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산물 가격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이제는 공공물가를 과연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변수를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물가가 움직이게 되면 또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은 물가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2% 이제 초반. 네. 지금 이제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 초반 생각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면 가장 이제는 큰 이슈는요. 역시나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속도로를 탄다는 게 뭐 고향 내려가기 위해서 타기도 하지만 여행을 많이 또 가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지역으로 지방으로 또 여행을 가실 때 고속도로가 통행료가 면제가 되면 많이들 떠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생각도 어느 정도 고려됐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심을 잡기 위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통행료 면제 부분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내수 살리기에 맞닿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세금으로 이제 메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형평성 논란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형평성 논란의 역진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이 누굴까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고소득차, 그다음에 대형차 많이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고속도로 네. 면제한다 그러면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겠죠.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역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놀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름을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혜택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항상 매년 그래왔고요. 이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가 해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요. 네. 이런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서 뭐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역 경제 요즘에 축제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추석 연휴 때도. 그래서 지역 경제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그런 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휴일을 늘리면은 어떻습니까? 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나요? 예, 소비 진작은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휴일을 늘리면 늘릴수록 사람들은 네. 일단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근데 최근에 한 핀테크 기업에서 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7월에 국내 외식업 매출 규모를 봤더니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내려갔다더라라고 조사가 됐거든요. 요거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외식류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상 이제 소비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외식을 오히려 더 줄였다더라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는 그걸 떠나서 전체 소비의 진작 효과를 본다 그러면 휴일이 하나 늘어날수록 사실상 소비 진작은 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는 휴일 이번에 이제 국군의 날 때 임시 공휴로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소비 진작의 효과는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행과 이제는 뭐 펜션업이라든지 아니면 레저, 전후방 산업의 연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휴일이 좀 많아져서 많은 근로자들이 좀 지역 내려가서 지역 경제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지방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뭐 여행지에 내려가서 지갑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자, 지갑은 뭐 얇아졌습니다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또 그리고 준비 과정 자체도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권혁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